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토익 적중 특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파트 1 첫 번째 그림 문제 보았더니 공사장에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장 그림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할 뿐더러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난이도를 높게 어려운 어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이도라고 느끼게 만들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문제나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공사장 문제에서 어휘가 익숙하지 않다 하면 반드시 그 어휘 익혀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A부터 D까지 먼저 들어보면서 우리 어떤 것이 정답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A. The length of pipe has been installed in the trench. B. One of the men is using a shovel to dig up the ground. C. The hole has been filled with bent pipes. D. One of the men is piling construction materials. 네, 보기들 내용 확인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잘 골라보셨나요? A부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length of pipe 나왔는데요. 일단 the length of pipe 할 때 아마 그냥 파이프 해줬으면 우리가 난이도를 굉장히 평이하다, 쉽게 들린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 어구 부분을 넣어주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소리내서 한번 익숙하게 the length of pipe 하고 알아두시는 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일정 길이, 어떤 길이 정도 되는 파이프.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has been installed 에서 설치되었습니다. in the trench 에서 trench란 단어 우리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사장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빈도수로 치면 사실 낮아요. 하지만 시험에 한번 나오면 어렵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웅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크기의 구덩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홀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더 작은 구멍을 이야기하고 웅덩이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좀 넓은 크기의 구멍을 우리가 trench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에서 중요한 건요. trench가 빈도수는 낮거든요. 출제 빈도는 낮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도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에서 중요한 건 내가 파이프와 인스톨만 들었을 때 얘를 정답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이 사실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봤더니 파이프가 여기에 있고 혹은 여기에 있고 인스톨이라는 동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정답이 될 확률이 사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정답이 될 확률이 낮겠죠. 만약에 인스톨이 정답이 되려면 사람이 이쪽에 와서 파이프로 뭔가 행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장 단어 토익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휘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빠르게 아는 어휘 속에서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을지 낮은지 계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One of the man 해서 한 명의 남자가 is using a shovel까지 확인할까요? shovel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이미 기출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삽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동사에서 man, 남자가요. is shoveling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로 삽질하다 라는 표현도 우리 be shoveling 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로는 shovel 해서 삽이란 뜻이죠. 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단어는 선생님 저 아직 trench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는 아직 괜찮겠어요. 하지만 shovel 같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중특강 한 1년치요. 쫙 해서 파트 1만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100% 기출어휘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단어는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ground을요. dig up 합니다. dig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구멍을 파는 게 dig 하는 거죠. 그래서 digging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dig 땅을요. 파기 위해서 쇼벨을 삽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 같네요. 역시 전체 문장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쇼벨이라든지 유징이라든지 딕이라든지 그라운드를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연관이 깊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C로 같이 가자. C. The hole has been filled with bent pipe인데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 저는요 파이프 있으면 들었을 때는 뭔가 bent pipe 하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했어요. 이런 거요. length of pipe 이런 거요. 이런 게 여러분 수식어구를 많이 넣어서 여러분을 일부러 못 들었지 이거 모르는 단어지 이렇게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인지해 두면 시험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용됐을 때 수식어구여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나는 파이프를 들었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다시 보죠. The hole에서 구멍이요. has been filled 에서 be filled with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미 기출된 표현이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부러진 파이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 구멍 안에 벤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역시 그림과 내용과 전혀 관계없네요. D 같이 가죠. One of the men, 한 명의 남자가 is piling 했는데요. 파일은 중요한 단어 역시 알아둬야 합니다. 파일이나 스택 동일하게 보는데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뜻이 조금 다르지만 토익에서는 그 정도까지 구분하지 않고요. 명사로는 더미, 그래서 뭔가를 쌓아놓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사로는 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이 구분하자면 파일은 그냥 막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은 형태고 스택은 뭔가 형태를 잡아서 쌓아놓은 형태인데요. 다시 한번 토익에선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남자가요 파일링 쌓고 있어요. construction material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토익에서는요 하나하나 다 이게 브릭이야, 벽돌이야, 시멘트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다 통틀어서 공사 재료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야, 얘가 뭐 치킨이야, 터키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매테리얼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사 자재, 자갈, 모래, 벽돌, 시멘트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컨스트럭션 매테리얼 선생님 쌓여 있어요. 남자가 그걸 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뭔가 흙을 쌓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추측해서 D가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쌓다라는 표현은 뭔가 눈에 보이게끔 뭔가 확실하게 쌓여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야 우리가 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처럼 애매하게 쌓여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은요. 정답이 되기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B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었다면 반드시 꼭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두 번째 문제, 사무실에서 눈에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이네요. 우리 A부터 내용 들으면서 정답과 오답 구분해 보도록 하자. A. Some people are observing information on a laptop screen. B. One of the men is removing note cards from the wall. C. Some people are trying out portable goggle devices. D. Some people are installing a new gadget.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했나요? A부터 확인하자. Some people,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observing 나와 있는데요. 사실 observing은 무엇을 관찰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우리가 observ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파트 1의 특징은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 이 파트 1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진만 보고는 이 사람이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지 대충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만 가면 전부 파트 1에선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파트 1에 나오는 보다는요. B, C, E, I, G, L, R, S 정도만 확인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B는 browse. 브라우즈는 훑어보다라는 뜻이어서 사실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타이틀이나 중요한 정보만 빠르게 보는 걸 브라우즈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파트 1에서는 꼼꼼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대충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다라고 해석하고 간다는 거죠. C는요, check, 확인하다, 몰라요, 보다. E요, examine. 검사하다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역시 모릅니다. 그냥 눈 가며 보다 가는 거예요. I는요, inspect. 또 역시 검사하다지만 파트 1에서 뭔가 보고 있는 사진에서 우리 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G는요, gaze라는 동사 있습니다. gaze. 뭔가를 뚫어지게 볼 때 우리가 gaze라고 얘기하는데요. gaze 하는 거예요. 뭔가 뚫어지게 보는 거지만 파트 1에선 확인할 수 없죠. L에서는 look이요. R에서는 review 같은 것들. S에서는 stare.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모르는 동사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필수 동사들이에요. 파트 1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들. 그래서 보세요. Some people are observing 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뭔가를 관찰하는 거지만 파트 1에선 뭔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좋겠다는 거죠. 보고 있어요. Information on the laptop screen이라고 얘기해서 노트북 화면에 있는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 내용 확인할 수 없더라도 랩탑 스크린만 보더라도 랩탑 스크린과 사람들의 연관을 빠르게 계산해서 정답이 될 확률 적구나 확인하면 너무 좋겠어요. B. One of the men, 한 명의 남자가요. 이제 removing, 제거하고 있습니다. 노트카드에서 여러분 노트카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정보가 적힌 뭔가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From the wall, 그래서 벽으로부터 노트 카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C. Some people, 사람들이 are trying out, 뭔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뭘 시도해보고 있냐면 Portable Google Devices.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기구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게 혹시 어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에서 이런 기구들을,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터블이라는 단어 보면요. 포터블은 휴대용이 가능한, 제가 소화기, 소화전을 구분해 보면 소화전이라는 건 벽에 붙어 있죠. 제가 그걸 띄어서 우리 집에 있는데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빨간색 소화기 있죠. 그거는 내가 들고 가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휴대용이라고 해서 por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portable computer,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랩탑 컴퓨터. 우리가 들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집에도 올 수 있고 카페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포터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터블, 휴대가 가능한 고글 디바이스에서 고글은요, 여러분 이제 사전에 검색해 보면 다른 뜻이 나올 텐데 사실 고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 동사보다 명사 형태로 많이 이제 굳어져 있는데요. 안경은 유리가 앞면에만 있는 거 보통 안경, glasses라고 얘기하고요. 고글은 유리가 앞면과 측면에 있으면서 보호기구라든지 뭔가를 막을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고글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스키장 고글이나 이런 형태를 고글이라고 그냥 이미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휴대용 안구 장비를 trying,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자, 이제 뒤로 같이 가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요, are installing, 설치하고 있는데 a new gadget.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비를 Portable Google Devices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New Gadget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젯은요, 우리가 소형 뭔가 움직이는 기계, 장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라 가제트 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가제트가 이 가젯인데요. 뭐냐면 모자 있는 데서 소형 헬리콥터 나오고 소형 가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가전을 여러분 소형 기구를 혹시 특정 브랜드나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요거를 토익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자, 선생님 그럼요 몇몇 사람들이요 설치하다 이 뉴 가젯을요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인스톨은 보통 사람에게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인스톨은 뭔가 벽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나 가구 같은데 장착하다 라는 의미여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벗고 쓰고 하는 것에 쓰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C 확인 가능하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 갔더니 사람이 일단 없는 사진이라는 게 특징이네요. 자, A부터 우리 보기 들으면서 정답과 오답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A. The window shade has been closed. B. Framed pictures are propped against the wall. C. All dishes have been placed between the silverware. D. One of the chairs is being pushed back from the table. 네, 됐나요? 정답 확인됐나요? 좋습니다. 자, A부터 내용 확인하자. The window shade has been closed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window shade라는 표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전 shade가 뭔지 몰랐어요 라고 해도 window만 듣고도 눈치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캐치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blind라고 얘기하는 거죠. window shade가 has been closed. 자, 커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 우리가 이런 상태 뭐라 그러죠? 그림은 원래 못 그립니다. 자, 이런 상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상태는요.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오픈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려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커튼을 쳐서요. 이렇게 커튼이 다 내려와 있어요. 이런 상태 우리 뭐라고 하죠? 맞아요. 클로즈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로 햇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상태. 이런 상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답 처리 쉽게 가능하죠. B로 같이 가겠습니다. B.
framed picture 돼 있는데요. 역시 아까 전에 공사장 사진처럼 그냥 picture 하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framed pic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진이 끼워진 액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액자에 끼워진 사진 이런 표현이죠. framed picture요. are prompt against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lean against. lean against나 prom against는요.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가서 기대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난이도가 낮으면 lean against, 난이도가 높으면 prom against라는 표현 나오는데 예전에는 빈도수 낮았어요. 이제는 빈도수 낮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벽에 기대어진 상태로 있다는 얘기네요. 정답 같죠? 선생님 저는요 동사의 내용 잘 몰랐어요. 그럼 빠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framed picture와 월이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 빠르게 계산해 봤더니 오 연관이 깊네. 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쵸? 자, C로 같이 가겠습니다. All dishes have been placed 에서 have been placed는 놓여있다. 모든 접시 혹은 모든 요리인데요. 사실 영어에선 dish는 요리란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모든 요리가요 놓여져 있어요. between 어디 사이에요. silverware에서 silverware는 단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은식기류란 뜻인데요. 지금은 은색이나 하얀색을 가진 모든 식기류를 대부분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식기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봤더니요. 식기류 사이에 놓여져 있죠. 네, 이 디쉬를 접시라고 본다면 식기류 사이에 놓여져 있죠. 하지만 얘는 식기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됐나요? 그래서 all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오답이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자, D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 뒤에서는요, 사실은요, 어디 있죠? pushed back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답과 오답은 얘가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는 얘를 들을 수 있는지 본 겁니다. 왜요? being 중요하죠. being 왜요? being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being은요? 뭐뭐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의자가 뭐뭐 되고 있든 옮겨지고 있는 빼지고 있는 넣어지고 있는 쌓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중이에요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사람이 글씨가 안 예쁘게 써지네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being,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죠. 다시 One of the chairs에서 하나의 의자가요 is being, 뭐뭐 되고 있는 중이에요. 깨끗하게 pushed back 해서 push back은요 의자를 잡아서 테이블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push into는 뭘까요? 의자를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표현 몰랐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건 being을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재생하면서 being이 들리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다시요. 테이블로부터 빠져지고 있는 의자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B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출제 의도까지 다 확인해 봤으니까 being 들리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파트 2 시작해 볼 텐데요. 선생님 저는 사실 파트 2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 없었는데 이번 세트 풀 때 좀 답이 이상했어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파트 2의 문제들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파트 2 답변의 유형을 볼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유형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일을 담당했어요? 누구요? 이런 일반적인 답변들의 형태. 또 하나는 일반적인 모른다의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모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집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요 정도는 예상 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는 형태의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담당했어요? I don't know.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I'm not sure. 확실하지가 않아요. 혹은요, let me check. 내가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는요, 사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예상 외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번 세트를 풀면서 선생님 저는요, 이 세트가 확 와닿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모른다 유형을 넘어서서 제3의 답변.
답변의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는 문제들이 왜 나왔고 이런 출제 유형들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세트를 풀 때 선생님 저는 이거 굉장히 쉬웠어요, 익숙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파트2에서 분명히 고득점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 같이 듣죠? 갑니다. Number 7. How soon will you come back? A. Don't make me hurry. B. By air travel. C. The meeting finished very early. 자, 여러분 정답 확인됐나요? 좋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절반은 일반적인 답변, 일반적인 모른다로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데요. 나머지 절반의 양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과거의 시험 유형은 how soon만 잡아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지금도 쉬운 유형의 절반은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유형은요, 여러분 반드시 전체 문장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제3의 답변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How soon will you come back? 그래서 너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어? 너 지금 일하러 가잖아.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어? 우리가 예상하는, 다시 예상하는 일반적인 답변은 5 minutes later 해서 5분 후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일 끝낼 수 있어? 빨라도 내일까지 이런 거 일반적인 답변이죠. 모른다. 너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아직 비행기 스케줄 확인 안 해봤거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난이도가 낮다라고 책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거죠. 너 얼마나 빨리 올 거야? Don't make me hurry. 야, 나 좀 푸시하지 마. 야, 나 너무 재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답변. 선생님,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지금 답인 줄 아는데도 확 와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친구랑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정치 얘기에 정만 해도 막 화를 내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예!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럼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익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익을 제가 점수를 주는 겁니까? 토익이 저에게 점수를 주는 겁니까? 어쨌거나 내가 토익의 점수를 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토익이 이런 대화법을 좋아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난 익숙하지 않아. 난 이거 쉽지가 않아. 나한테 안 맞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토익이 좋아하는 대화법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어로 너 언제 돌아와? 나를 푸시하지 마. 너 언제 돌아와? 나를 재촉하지 마. 너 언제 돌아와? 몰라. 언제 돌아와? 5분 후에. 언제 돌아와? 나 좀 재촉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대화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한글로 스크립트를 이게 왜 답이 되지? 이런 건요. 한글로 스크립트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아직 전요 토익 600점대 혹은 700 초반이어서 how soon 정도 잡는 거에 좀 버거워요 하는 친구들은 네, 이번 세트는요 어려운 문제들 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답 확인하죠. 언제 돌아와? By air travel. 얘는요, how를 통해서 어떻게 올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요, 항공편을 이용해서 올 겁니다. 이런 거에 답이 될 수 있겠죠? The meeting finished very early. 그래서 미팅이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지금 how soon 나오니까 early 이용해서 여러분은 오답으로 유인하는 건데 이런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이제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문제 재생할 테니까요. 한번 문제 풀어보고 우리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Who approved the bills? A. I don't know his plan. B. I paid $10. C. It is still under review. 네, 답 어떤 걸로 하셨나요? 역시 일반적인 문제 절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들었더니 Who approved the bills? 해서 누가 승인했나요? B를. 근데 B를 학생들이 자꾸 이제 bill pay 우리가 돈 낼 때 청구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B는 법안이란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알아두도록 할게요. 법안을 누가 승인했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답변은요.
미스터 김 씨가요, 디렉터가요, 혹은요 누가요, 직급 직책에 대한 거 나와야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형태는요, 일반적인 모른다의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형태냐면 누가 법안을 뭐 통과시켰어요? Let me check. 내가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이런 것들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제3의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보죠. 누가 법안을 통과시켰죠? 누가 법안을 승인했어요? 그랬더니 정답은 It's still under review. 그것은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승인했어? 아직도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이런 형태가 토익에서 원하는 문장 전체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후니까 사람 이름 나오겠다, 후니까 사람 이름 나오겠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는 실력이 되도록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오답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법안을 승인했죠? 하고 물어봤더니 I don't know, 몰라요. His plan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요 his가 오답의 주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이 his가 정답이 되려면 위에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혹은요 직위 직책에 대한 게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 씨가 누구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스터 김 씨가 누구를 통과시켰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나 직위 직책을 받을 수 없어서 오답 이렇게 되겠네요. 내용상도 역시 오답이죠. 자, 누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I pay $10. 얘 나온 이유는요. 딴 거 못 듣고 빌 들은 사람 자 일로 와봐. 우리 오답으로 유인한 거죠. 누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역시 제3의 답변 확실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해야죠. 누가 이걸 승인했어? 아직도 검토 중이야. 누가 이걸 승인했어? 아직도 검토 중이야. 누가 이걸 승인했어? 아직도 승인 나지 않았어? 검토 중이야. 라는 대화법 익숙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먼저 풀게요. Number 9. Aren't you forgetting about the reservation? A. I made a booking at 7. B. Isn't it tomorrow? C. I'll reschedule it then. 네, 정답은요. B인데요. 아주 제3의 답변을 잘 담아냈네요. 같이 볼게요. Aren't you forgetting? 그래서 무언가를 잊지 않았니? 무언가를 잊지 않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은 네, 무언가를 완전히 까먹었어요. 아니요, 저는 잊지 않았어요. 라는 답변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 우리가 정답 뭐 됐냐면 네, 기억하고 있어요. 혹은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를 생략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잊지 않았나요? 네, 잊지 않았어요. 내일 아닌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잊지 않았나요? 네, 잊지 않았어요. 내일 아닌가요? 무언가를 잊지 않았나요? 내일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갔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역시 해석의 내용이 필요하게 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00대나 700 초반 친구들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도전해 가야 될 부분. 하지만 내가 선생님 저는요 700 후반대, 800대, 900대예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 정도 문장들은요 우리가 센스 있게 캐치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Aren't you forgetting about the reservation? 예약에 대해서 잊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예약하는 걸 잊지 않았나요? 하려면 Aren't you forgetting about making the reservation?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에선 그냥 예약에 관한 걸 잊지 않았나요? 하니까 약속 까먹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약속 까먹지 않았어? 했더니 I made a booking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at 7, 7시에 했어요. reservation booking 이용해서 우리 오답으로 유인하고 있는데 우리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잊지 않았는데요. 내일 아닌가요?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내일 아닌가요?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어디 호텔 아닌가요?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김씨가 예약하지 않았나요? 이런 내용들이 다 예외적인 제3의 답변 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챙겨가야겠죠. 그렇죠? 자, C. 예약에 대해서 잊지 않았나요? I will reschedule it then. 그것을요. 그렇다면, 잊었다면 재예약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빠지기 쉽지만 우리 여기 정답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보세요.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를 A라는 사람이 말했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예약할게요. 그럼 이것도 A가 말한 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잊지 않았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예약하고요. 이건 한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서 C 오답, B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10. Which contractor offers better conditions? A. They didn't differ much at all. B. The tractor from Germany. C. The blue one looks better. 네. 자, 그래서 볼 건데 역시 쉬운 유형에서는 which contractor만 잡아서 어떤 계약자, 어떤 계약자, 어떤 계약자 하고 물어볼 겁니다. 어떤 계약자 하고 물어보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계약자, 예를 들어서 A 계약자 혹은 B 계약자 혹은 둘 다 혹은 둘 다 아니야. 이런 표현들 너무 쉽게 정답으로 나오겠죠? 혹은 어떤 계약자가 그래? I don't know. 나는 몰라. 혹은요, I'm not sure. 나 확실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몰라. I'm not sure이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몰라. 이런 것도 정답 된다. 요 정도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입니다. 반면에요. 지금 정답된 형태 보니까 better condition 해서 더 나은 조건을 offer 제공하는 게 어떤 계약자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they didn't differ much at all. 전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야 B야 혹은 어떤 계약자가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공했어? 둘이 비슷해. 이렇게 얘기한 제3의 답변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얘들아 which 나오면 그냥 원 나오는 거 찍어 이렇게요. which one 이렇게 외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는요. which 나왔을 때 원이 정답이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타겟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which 물어봤을 때 원이 답되지 않고 예외적인 답변 되는 것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어떤 계약자가 더 나은 조건을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죠. A에서 그들은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모든 계약자가 다 비슷하게 제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에서는요 지금 contractor 나오니까 tractor 해서 유사 발음으로 여러분을 꼬시는 거죠. 절먼에서 만든 독일산 트랙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에서 the blue one looks better. 파란 게요 더 보기가 낫네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 파란 게 조금 더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파랍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A 확인 가능합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Number 11. When is a suitable time to visit you? A. I'm sorry, I don't like this suit. B. Whenever you want is fine with me. C. It was held on the 3rd of November. 네, 여기에서 웹만 잡아서요. 언제야 한 친구들은 여기로 빠지기 쉽겠죠. 일반적인 문제,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자, 봤더니 when is suitable, 언제가요? suitable time에서 적당한, 알맞은 시간입니까? to visit you, 너한테 방문하기. 그래서 너 만나러 가려면 언제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혹은요, I'm not sure. 나 오늘 스케줄을 있잖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본 것처럼 제3의 답변에서 언제가 가면 좋아요? 그랬더니 whenever, 언제든지 you want, 네가 원하는 시간이 fine with me, 나도 좋아요. 언제든지 너 편할 때 와. 이렇게 얘기한 정답은 B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요? whenever. 이런 게 예외적인 답변 될 수 있구나. 그럼 who요? 하고 물어봤을 때요. 누가 여기에 적당한 사람이에요? who요? whoever. where이요? 어디서 개최하는 게 적당할까? where이요? wherever 이런 거 정답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알아두는 거 이런 거 센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방문할까요? 너가 편할 때 와. 정답은요. B. 그래서 언제요? 라고 무조건 3시, 11월 며칠 이런 것들 정답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A부터 오답이요. I'm sorry, 미안하지만요. I don't like this suit. 나는요, 이 정장이 싫어요. suit, suitable 해서 여러분 오답으로 꼬시는 거죠. C요. It was held. 그것은요, 열렸어요.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당신 내가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찾아가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건 이미 만난 거예요?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우리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과거 형태로 그거 언제 개최됐었어요 하는 형태 역시 정답과 시제상으로도 맞지 않네요. 그렇죠? 언제 한번 찾아갈까요? 자, 보죠. 11월 3일에 열렸었습니다. 역시 when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문장과는 잘 맞지 않죠. 자, 12번 문제 재생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먼저 가죠. Number 12. Has anyone seen Miss Kate lately? A. She was too late. B. She is on a business trip.
C. Mr. David wants to meet her. 네, 문제풀이 됐나요? 좋습니다. 자, 가자. Has anyone seen Miss Kate lately? 라고 물어봤는데 비동사, 조동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동사죠. 그래서 seen, 봤어요, 못 봤어요? 하고 물어본 거죠. 누구를요? 네, 케이트 씨를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Lately, 최근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케이트 씨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볼까요? 일반적인 답변은요. 네,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요. 최근에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요. 만약에 조금 모른다 유형 정도로 가면 케이트 씨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녀를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요 정도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예상 외답변 어떻게 갔냐면 최근에 케이트 씨를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적 있나요? 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데서 그녀는요. 출장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노의 내용을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그녀는 출장 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를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걔 출장 갔어. 당연히 못 보지. 이게 바로 제3의 답변이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임했어. 작년에 사임했잖아. 회사 그만뒀잖아. 이런 답변이요. 그녀를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옆방 가봐. 이런 것들이 제3의 답변, 예외적인 답변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걔 최근에 본 적 있어? 회사 그만뒀잖아. 걔 최근에 본 적 있어? 옆방 가봐. 걔 최근에 본 적 있어? 독일에 출장 갔어.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A부터 오답 보겠습니다. 미스 케이트가 나오면서 she 받아서 정답이 될 확률이 좀 올라갔는데 she was too late. 그녀는 너무 늦었어. lately late해서 여러분 오답으로 꼬시고 있는 거죠. 내용과 관계없죠? 그녀를 최근에 본 적 있어요? Mr. David는요, was to meet her. 그녀를 보고 싶어 해요. 역시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서 우리 정답 B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Number 13. What's the genre of this movie? A. I haven't watched it yet. B. The title is Love Story. C. My favourite is a thriller. 자, 우리 이 단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the genre of this movie? 다시요. What's the genre of this movie? 네, 확인되나요? 장르라고 나오는 거 뭐죠? 장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보자. What's the genre of this movie? 하고 얘기했더니 이 단어를 잘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답으로 무비니까 타이틀 러브 스토리 오답. 무비니까 트릴러 오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favorite는 트릴러예요. 트릴러는 두근두근 하는 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수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무서운 내용들 담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장르가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얘기는 그 영화의 장르는 트릴러야. 하지만 여기서 그 영화의 장르는 트릴러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트릴러야 내용과 관계없는 거고요. 그 영화의 장르가 뭐야? 나 아직 몰라. 안 봤거든. 나 관심이 없거든. 이런 내용들이요. 나 아직 몰라인데 사실은 요 내용은요. 여기에 연장선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르가 뭐예요?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제3의 답변까지 안 가고요. I don't know 유형에서 저 아직 안 봤어요. 몰라요. 요 정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가죠. 역시 문제 재생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먼저 가자. Number 14. Where is the letter that was sent from China? A. Isn't it in the international inbox? B. The capital is Beijing. C. But I don't know how to speak or write Mandarin. 네, 됐습니다. 자, 우리 보기 확인했더니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내용. 중국으로부터 was sent니까요. send가 보내는 거니까 be sent는 뭐예요? 온, 받은 이런 얘기죠. 중국에서 받은 편지가 어디 있죠? 제가 편지 왔다가 했는데 편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답변에서는 서랍 안에 있다든지 혹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혹은 내 편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몰라요. 이게 쉬운 형태의 예외적인 답변. 그러면 제3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중국에서 온 제 편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인터내셔널 박스에서
국제 우편함, 국제 수신함에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하고 약간 연계돼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어디야만 잡으면 사실은 되게 쉽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야를 잡았다면 뒤에 있는 내용 해석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편지가 어디 있죠? 그 국제 우편함에 없어요? 하고 물어본 A가 정답. 지금 차이나 나왔기 때문에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오답 유인한 거고요. 차이나 나왔기 때문에 만다린 나오면서 여러분을 오답으로 유인한 거죠. 만다린요, 제가 좀 조사해 왔어요. 1910년 중화민국이 되면서 국어라 하였고 영어로는 그 국어를 만다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은요 다양한 민족이 하나로 묶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쓰는 언어들이 조금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 근데 좀 베이징이라는 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 중국어를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 만나면요, 만다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요, 만다린이라는 언어를요 쓰거나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차이나 나오니까 만다린으로 여러분들 꼬신 거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어요? 우편함에 있지 않아? 그 편지 어디 있어요? 아직 우편배달부 올 시간이 아니야. 이런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풀이 먼저 가죠. 시작합니다. Number 15. Would you mind if I record our conversation during the interview? A. Yes, I bought a voice recorder. B. The interview language will not be converted. C. It is for an upcoming article, isn't it? 자, 여기서는요, would you mind란 표현을 좀 보고 가야 돼요. would you mind. mind는 명사로는 마음,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동사의 형태로는요, 무엇을 꺼리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싫어하다, 꺼리다, 언짢아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Would you mind?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너 내가 이하, if 이하 그래서 이 뒷내용을 한다면 Would you mind? 기분 나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다른 문제집 풀 때 봤는데요. 뭐뭐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집의 형태를 조금 쉽게 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사실은 우주 마인드는 뭐뭐 하면 너 기분이 나쁘니?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해서 내가 네 폰을 사용하면 너 기분 나쁘니? 그랬어요. 근데 얘가 yes 그럽니다. 그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죠? 반면에 Would you mind에서 제가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네 폰 사용하면 너 기분 나쁘니? No 하면 무슨 얘기예요? 기분 안 나빠.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집 풀다 학생들이요.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하고 물어보는 게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하면 answer가 뭐라냐면 No, go ahead 나와요. Go ahead 진행하다 이런 뜻이어서 해석은 내가 네 폰을 사용해도 될까? No, 안 돼. 진행해.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폰을 사용한다면 Would you mind? 기분 나쁘겠니? No, 기분 안 나빠. Go ahead. 사용해. 진행해. 이렇게 얘기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mind는 뭐뭐 해도 될까라고 이해해도 좋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니? 그래도 너 마음이 꺼려지니?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뒤에 있는 내용 갈게요. 인터뷰 during 동안에요. conversation,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를 record, 녹음한다면 Would you mind? 기분 나쁘겠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 수업 녹음해서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들어보려고요. 녹음해도 마음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No, 기분 안 나빠요.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여러 번 녹음하고 녹화는 하지 마세요. 얼굴이 찍히니까. 그래서 녹음만 해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하는 거 괜찮겠죠? 자, 우리 보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한다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Yes 하면 뭐야? 기분 나빠요. 하지만 오답이라고는 안 냈어요. 기분 나빠요. 정답이 될 수 있죠? 제가 녹음한다면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Yes, 기분 나빠요. I bought a voice recorder. 저 음성 녹음기 샀었습니다. 내용과 전혀 관계없죠. 그죠? 자, B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기분 나쁠까요? The interview language에서 면접 혹은 인터뷰의 언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면접을 진행한다면 영어로 면접된다면 그것은요 will not be converted 한국어로 변환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대로 면접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내용과 역시 관계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It's for on 그거는 무엇뭐를 위한 거죠. upcoming 다가오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그래서 출시되는 기사 그래서 앞으로 나올 기사를 위한 거죠. 그렇죠? 라고 말한 답은 C. 다시 갈까요? 제가 이거 녹음하면 기분 나빠요? 네, 기분 나빠요.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진행하세요.
는 일반적인 답변.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는요, 요 정도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yes보다 no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면 기분 나쁠까요? No, go ahead.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진행하세요. 녹음하세요. 혹은 No, I don't mind. 저는요, 마인드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로 허가해주는 표현들이 사실상 많이 나와요. 사실상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가 약간 어려운 형태 커버하기를 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까요? 그거 다가올 기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 뭘 위한 거잖아요. 아이, 괜찮아요. 이런 표현들 우리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같이 문제풀이 가죠. 가자. Number 16. This insurance guarantees life financing, doesn't it? A. Yes, it is included in the coverage. B. How much money did you need? C. You should have 2 guarantors. 네, 평서문은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거든요. 자, 평서문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동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동사 한 번만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동사 잡겠습니다. This insurance guarantees life financing, doesn't it? 네, 동사가 뭐 나왔죠? This insurance까지가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요? 네, 맞아요. guarantee에서 보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life financing은요, 우리가 생활자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암이 걸리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같이 나오는 거 우리가 life insurance,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평서문에서 동사의 내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서문은 누가 뭐래도 가장 상위권의 난이도를 포함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동사의 내용만 잘 잡으면 문제 풀이하는데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저랑 같이 풀 거예요. 자, 보장하죠? A. Yes, it is included in the coverage. 보장합니까? How much money did you need? C. 보장하죠? You should have 2 guarantors. 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정답이 좀 오답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하니까 정답이 찾아졌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평서문은 사실은요, 모든 시험이 요 정도 난이도 이렇게 안 풀리는 게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잡는 연습을 계속해서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A부터 보자. 이 보험은요, 생활자금도 보장하죠? 네, 맞아요. 보장합니다. It's included. 그것은요, 포함되어 있어요. In the coverage에서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확실히 오답이죠. 보장되죠. How much money did you need? 너 얼마가 필요했었는데? 내용과 전혀 관계없죠. 보장되죠. You should have 2 guarantors에서 guarantee에서 오답 유인한 거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보장할 때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확신하게 믿고 보증서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guarantor이라고 해서 보증인, 2명의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할 때 2명의 보증이 꼭 필요하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 확실히 되고요. 중요한 건,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평서문에서 동사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 저 동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목적어. 이것을 보장하죠? 이것을 보장하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동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동사 목적어를 시험장에 가면 긴장도도 높고 또 워낙에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못 잡았어요. 헐, 망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선생님 사실 여러분 이거 찍으세요. 이런 거는 요즘 시험에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찍어서 뭐가 정답이에요, 뭐 나오면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면 웬만하면 피해 가세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규칙은요, 아직까지 평서문에서 유사 발음이 정답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얘가 정답인지 몰랐어요. 얘 정답인지 이거 잡았는데도요 전혀 정답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오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A와 C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저는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건요, 유사 발음 있는 거를 조금 피해 가세요. 물론 유사 발음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서문에서는 유사 발음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유사 발음이 없는 거 차라리 정답으로 찍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살짝 흘리면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Number 17. The manager directed me to close the store an hour early. A. Why don't you give me further direction? B. Are all employees aware of this? C. Actually, it isn't so close. 자, 역시 평사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까 guarantee는 잡았는데요. direct라는 동사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면서 direct 소리 내서 읽어보고 잡는 연습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잡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the 매니저님이요. directed 해서 저한테 뭔가 지시했습니다. me, 저에게 지시했어요. to close, 닫으라고요. the store on hour early. 그래서 가게 문 1시간 일찍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라는 문장을 한 번에 듣자보자. 해석 딱 됐어. 정답 뭐야? 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얼마 없어요. 물론 있지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는요. directed me 정도만 잡으셔서 나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뭔가 지시했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manager directed me to close the Directed store me. an hour early. directed me. A. Why don't you give me further direction? 나에게 뭔가 지시했어. Are all employees aware of this? 나에게 뭔가 C. 지시했어. Actually, it isn't so close. 네, 그래서 역시 선생님 하니까 정답이 딱 나왔어요. 한 친구도 이득이겠지만 선생님 하나 정도는 확실히 오답 처리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저에게 뭔가를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저에게 그걸 지시했어요. Why don't you?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뭐뭐 하는 게 어때? Give me further direction. 해서 나한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시사항을 주는 게 어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 받아적기 10번에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적기 10번을 어디부터 어디라까지 하라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에게요 further direction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더 많은 지시사항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김 씨한테 가서 저기 착수금 좀 받아와. 그런데 김 씨가 어떤 김 씨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further direction, 더 많은 지시사항, 정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지시사항을 주는 게 어때? 역시 제가 유사 발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선 답을 조금 피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요. 지시사항을 나에게 줬어요. 그렇게 날 지시했어요. All employees에서 모든 직원들이 be aware of 무슨 뜻이죠? 맞아요. 무엇을 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든 직원들이 일찍 닫는 거 알아요? 오늘은 회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요. 일찍 1시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사실 it isn't so close. 그건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close 유사 발음으로 여러분을 유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느끼셨다시피 평서문은요. 전체 문장을 계속 해석해야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빈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는데 뭐 도전하시냐면 동사 잡고 목적어 잡고 뒤에 있는 내용에서 힌트되는 내용을 잡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이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가자. Number 18. Do you know the fastest way to get to City Hall? A. The city tour bus will be running once an hour. B. The best way is to send an email. C. Taking Highway 5 is the quickest way. 네, 이 정도는요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같이 한번 보죠.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복합 의문에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두 개의 의문의 내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get to입니다. get to로 아마 이렇게 딱 캐치업하지 못했다면 아마 B를 정답으로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리얼에서 시청으로 get to는 뭐예요? 도달하다 라는 뜻이어서 뭔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걸 우리가 get to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City Tour Bus will be running once an hour. City Tour Bus는 1시간에 once 한 번 운영될 겁니다. 2시에 하나, 3시에 하나, 4시에 하나 이렇게죠. 그래서 얘는 how often의 일반적인 형태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시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요? 까지 정답이 될 수 있는데 to send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시티홀에 연락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get to라는 동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했기 때문에 답될 수 없죠. 이메일로 나를 보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메일로 여러분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죠. 자, C로 같이 갈게요. CTO를 개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아세요? Taking Highway 5까지가 주어져. 5번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quickest way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이 가자. Number 19. What questions were asked at the press conference? A. Journalists are curious about many things. B.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ress 2. C. They are listed in the questionnaire.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4회 답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자. What question? 어떤 질문들이 were asked. ask가 물어보는 거, were asked는 질문이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받아졌나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나왔나요? At the press conference에서 press conference는 기자회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C죠. They are listed in the question. 자, 보세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아,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이렇게 뭔가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몇 퍼센트 차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 되겠죠.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르노 몰라요. 나 거기 안 갔어. 그 담당 기자가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 우리가 답할 수 있겠죠. 어떤 퀘스천이 나왔나요? 해서 이제 제3의 답변은 뭐냐면 그거는요. 지금처럼 questionnaire 해서 우리 응답지, 답변지, 질문지에 리스티드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리스트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 혹은 비지터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가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혹은요. 저는요. 오늘 아침 뉴스페이퍼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제일 예외적인 답변,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어떤 질문들이 다뤄졌죠? 그것들은요. 적혀 있어요. 혹은 리스트. 이렇게 어떤 순위로 적혀 있는 것들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In questionnaire 해서 질문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다뤄졌는지 이미 거기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답. 자, A부터 오답 확인하죠.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저널리스트 기자분들은요 are curious 궁금해했어요. about many things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고요. 그죠?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ress 2.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2번을 누르세요. 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 정답 C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네요. 집중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0번 갑니다. Number 20. Why has the flight been delayed? A. Let me ask the staff. B. Luckily, they opened a direct route. C. I'll request the fast track. 네, 요 정도 답변은 우리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flight 비행이요 been delayed에서 지연됐죠? 우리 일반적인 답변에서는 날씨가 안 좋았어요. 손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connected flight이 늦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쉬운 일반적인 아동 유형에서 왜 비행기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거 왜 5시 출발인데 왜 5시 50분인데 왜 아직도 안 오죠? I don't know. 몰라요. I'm not sure. 몰라요. Let me ask.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몰라요. 모르니까 확인해 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A 확인 가능합니다. 자, 왜 지연됐죠? Luckily, 운 좋게도요. They opened. 그들은 열었어요. Direct route에서 Direct route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서 방콕을 찍고 항상 런던을 갔어요. 런던은 사실 이게 아닌데 항상 런던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갔다면 이건 다이렉트 루트가 아니죠. 다이렉트 루트는 올해부터 바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열렸어. 이게 바로 다이렉트 루트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방콕을 찍고 런던을 갔던 건데 인천에서 바로 런던을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이렉트 루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루트를 그들이 새로 신설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여서 내용과 전혀 관계없고요. C에서 I request 전 요청할게요. The fast track 해서 지금 딜레이 되니까 뭐 fast 이렇게 하면서 정답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fast track은요 우리가 공항 같은 곳에 가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혹은 국가의 큰 일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어디 통과하려면 줄을 막 쓰잖아요. 여기를 줄을 쓰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빠른 통과 진입로를 우리가 fast track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해설서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요청할 거예요 하는 내용이어서 역시 내용과 전혀 관계없죠. 답은 A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Number 21. Would you like to set the table up inside or outside?
A. Backyard will be more suitable. B. He already went out. C. But it's a table for 6. 자, 여기서요. B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B는 오답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he 때문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he를 받으려면 위에 사람 이름이나 직위직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e 받을 거 없기 때문에 오답할 거고요. 이 문제는 would you like 뭐뭐 할래? set the table 테이블을 차릴래? 하고 테이블 차릴래 말래? 테이블 차릴래 말래? 이렇게 문제 풀고 싶었는데 뒤에 inside or outside가 나오면서 아 선택 의문문이구나.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테이블 차릴까요? 아니면 밖에다가 차릴까요? 그랬더니 정답은요. backyard. 뒷마당, 그러니까 야외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뒷마당이 will be more suitable, 더 적당할 거야. 수토브 다시 한번 나왔네요. 확인하세요. He already went out. 그 남자는 이미 나갔어. 내용과 전혀 관계없고요. But 하지만 it's table for 6. 그것은요. 6명을 위한 테이블이 6인용이에요. 야 우리 손님 12명 온대. 이 테이블 6인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어서 내용과 관계없어서 정답은 A 확인 가능합니다. 자, 문제 쫙 풀어보시면서 선생님 저 이거 약간 이렇게 확 와닿지 않고 좀 덜그럭덜그럭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랬던 문제들 다시 한번 한글로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파트 2 여기까지 하고 파트 3를 이동하도록 하죠. 자, Part 3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사실 Part 3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덜컥 너무 겁이 나요. 이거 문제 풀기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본인의 타겟 점수를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800대나 900대를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은 세 문제의 문제풀이를 다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점수대가 600이나 700대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 지금 33번 같은 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차라리 32번과 34번을 확실하게 맞추는 것에 집중해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맞춰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문제가 틀렸을 때 괜히 조급함이 생기고 두근두근거리고 집중이 안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도 앞에 문제가 계속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타깃 점수를 정확하게 세우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이라고 얘기해서 지문에서 most likely 나오면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입니까? 스피커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A 봤더니 Parents Teacher Association에서 학부모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교와 부모님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곳. 그래서 저는 여기서 parents가 나온 게 특이해서 parents, 부모회 이렇게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B, student, 학생, council committee에서 학생위원회,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장을 필두로 해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하는 곳. 그래서 저는 student. C에서는요, graduate에서 졸업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회 정도로 보면 좋겠죠? 졸업생. 네 번째는 이벤트 서플라이 컴퍼니에서 이벤트 회사를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이벤트. 그래서 네 가지가 사실은 다 구분이 되는 형태. 됐죠? 졸업생인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33번. What does one of the women imply?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볼게요. One of the women이 imply. 암시하는 것이 what 무엇입니까? When she says 그녀가 말할 때 great minds think alike 해서 great minds think alike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암시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they are having the same idea, same idea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great man 해서 위대한 사람이 수로복 적당해요 as a speaker인지 그래서 great man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C에서요, she, 그녀는 usually 보통 likes 좋아합니다. Jane Rowling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Jane Rowling을 좋아하는지. 네 번째, she wants, 그녀는 원해요. To give a prize for great mother 해서 위대한 엄마를 위해서 상 주는 걸 원하는지 이렇게요. 그래서 네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죠. 동일한 아이디어인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지, 제인 롤링을 좋아하는지, 상 주고 싶어 하는지 구분됐나요? 좋아요. 34번. What will one of the women 해서 한 명의 여자가 할 것은 do next 다음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자 중에 한 명이 나 뭐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자나 남자 3인의 대화에서 너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대사뿐만 아니라 그 전의 대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she will send amended speech script 해서 수정된
연설문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연설문에 대한 건지. 자, 두 번째. She'll meet the commencement speaker. 그래서 commencement는요. 우리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시작이나 개시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졸업식 같은 학위를 주는 것을 우리가 commencement party라고 얘기하거든요. commencement graduation ceremony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그래서 보통 commencement 뒤에 스피커가 붙으면 2번의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졸업 연설자를 만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얘는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를 밑줄을 거두면요. 이 commencement script를 amended에서 보낸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기가 뭔가 졸업식이라든지 스피치 이런 거, 스피커 이런 거와 연관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요. 스피커와 만난다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밑줄 긋은 게 선생님이랑 저랑 좀 다르네요. 왜 그렇게 그런지 이해 가시죠? 자, C요. She will investigate 해서 그녀는요 조사할 겁니다. matters 어떤 사항들을요. 어떤 사항이냐면 relate to graduation에서 졸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할 거예요. 조사할 거예요. 얘는 만날 거예요. 얘는 조사할 거예요. 되죠? 자, 네 번째. She will make a short information document에서 짧은 길이가 짧다기보다는 사실은 단촐한 정보를 가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간략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만들 겁니다. 저는 문서를 만들어요. 되나요? 그럼 A와 D도 서로 좀 구분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요. Part 3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을요.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저만 한번 보세요. 저만 한번 보세요. 32번의 문제가 뭐였어요? 32번 문제 뭐였죠? 밑줄 방금 거는데 선생님 전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학부모회, 졸업생, 학생 이렇게 돼 있었죠? 두 번째 문제 뭐였어요? great minds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보기 중에 한 3개만 말해볼까요? 의미 뭐였죠? 맞아요. 같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 혹은요? 훌륭한 사람만 상 줄 거야. 이런 내용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좋아요. 마지막 문제 뭐였어요?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다음에 할 일은 뭐죠? 뭐 보내요. 뭐 수정된 스크립트 보내요. 누구 만나요. 이렇게 해서 보기의 내용에 밑줄을 그었으면요. 어느 정도 조금 와 닿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지문의 내용을 듣기 전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제가 이제 question 32 through 34 하고 지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를요. 보기를 외우다시피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와 있어야 여러분이 들을 때 단어를 캐치하지 않고 스토리를 따라갈 때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가 32 through 34이라고 얘기할 때 32번의 보기를 외우다시피 보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자.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o far, we have been preparing well for the ceremony. Lastly, I think we should choose a commencement speaker. I invited a well-known person from among our last year's university graduates. Yes, that will be interesting and touching. Inviting alumnus or alumna is one of the many good ideas. But I want the students to be totally surprised by someone they would never be expecting. How about Jane Rowling? Even though she is not from this university, she has been working as a school dietitian for over 30 years. She is like a mother figure to all students. Great minds think alike. How do you feel about this idea, Vivian? I love her too. She must be busy preparing for meals in the mornings, so we'd better meet her with our suggestion in the afternoon. When we go to see her, it will be helpful to give her an info sheet including the order of the graduation ceremony, the time of the speech, the number of graduates taking part, and any other necessary details. Okay, I'll prepare that right away. Number 32.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자, 첫 번째 문제 풀이하는 시간에는요. 못 푼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올라가서 좀 푸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Number 33. 하고 두 번째 문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면 이 세트는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넘어가서 보기를 마음속에 새겨둬야 문제풀이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 진행하는 거 확인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우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So far, 지금까지요. We have been preparing. 우리는 준비해왔어요. Well, 잘 준비해왔어. 뭐를요?
for the ceremony. 그래서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잘 준비해왔어요. 아직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Lastly, 마지막으로 I think 난 생각하는데 we should choose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commencement 아까 나왔어요. 우리 두 번째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뭐였죠? 졸업 연설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졸업 연설하는 거 많이 보셨죠?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수 동영상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될 거며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그래서 졸업식 연설자를 이제는 선택해야겠어요. 우리 다 졸업 파티하는 거 행사하는 거 잘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요거는 학부모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대사. 여자분이 I invited, 저는요 초대했었어요. 과거에 a well-known person, 유명한 사람을 초대했었어요. From among 3인 이상일 때 우리 last year's university graduate, 그래서 작년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을 초대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행사 주최할 때는 나는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유명 인사를 초청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같은 대학 출신자구나 이런 거 좀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회 같은 건 우리가 보기에서 좀 제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태서 봤더니 맞아. That will be interesting. 그거는 있잖아. 올해도 그렇게 해도 굉장히 흥미롭고 touching, 감동적일 거야. Inviting alumna 나와 있는데 alumnus는요 남자 졸업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alumna는 여자 졸업생. 그래서 남졸업생과 여자 졸업생을 초대하는 것까지가 주어. 은 is one of the many good ideas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 중에 하나야. 그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지만 근데 있잖아 나는 I want the student to be totally surprised 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They would never be expecting 해서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초대해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 자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전요 여기까지 32번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32번에서 장소라든지 직업을 물어봤다면 문제를 못 풀었으면 32번을 계속 읽기보다는요. 33번으로 이동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Part 3,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는 이 대화에서 장소나 직업이 확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물론 8번 정도 대화를 주고받는데 8번 정도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사세요? 저도 거기 언제 가봤어요. 거기 뭐 되게 맛있잖아요. 이렇게 8번 대화 주고받는 그 사이에 제 직업이 바뀝니까?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우리 장소가 걸어가면서 뭐 복도에서 교실 이렇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장소가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짧게 주고받는 대화를 다루는 Part 3에서 장소나 직업은 갑자기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부의 대화를 충분히 들었는데도 못 풀었다. 그럼 33번으로 일단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우르르르르 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좀 이번에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How about Jane Rowling? 제인 롤링이라는 사람 어때? Even though 뭐뭐뭐임에도 불구하고 she is not from this university. 그래서 이 대학 졸업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들은 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She has been working. 그녀는 일해 왔어요. As a school dietitian이라고 얘기해서 dietitian은 뭘 얘기하냐면 영양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영양사로서 오늘 반찬 뭐 만들고 국 뭐 만들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일을요 30년 넘는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0년 전에 다녔던 사람도 지금 다니는 사람도 그 영양사 그 아줌마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She is like a mother figure에서 어머니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어요. To all student, 아마도 영양사 일만 하시는 거 아니고 밥 맛있게 먹어, 뭐가 맛있었어요, 뭘 좋아요, 다음에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잘 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Great minds think alike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보세요. 위대한 생각, 위대한 사상은요 생각됩니다. alike,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뭐냐면 어떤 친구가 나 최호 선생님 너무 좋아.
제가 제 스스로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하지만 나 체육 선생님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단 친구가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야, 위대한 사람은 생각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용 잡혔나요? 좋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about this idea, Vivian? 아마도 다른 여자 한 명이 비비안인가 봐요. 비비안, 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얘가 I love her too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33번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의 힌트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얘가 비비안,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도 그녀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싫다고 얘기한 걸 거예요. 자, 그녀는 어때? 싫어. 나도 그녀가 싫어. 이렇게 됐겠죠? 근데 I love her too 하면서 나도 그녀가 좋아 라고 얘기한 건 얘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그녀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녀가 좋아. She must be busy. 그녀는 바쁠 거예요. must be 뭐뭐일 거라는 짐작이죠. Preparing for meals에서 식사 준비에 바쁠 거예요. In the morning, 아침 시간에는 영양사분이니까 식사 시간 때문에 바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So we better, 더 나을 거예요. Meet her, 그녀를 만나는 게 with our suggestion in the afternoon. 그래서 오후에 우리의 제안서를 가지고 그녀를 만나는 게 나을 거예요. 아침에는 그분이 바쁠 때니까 우리 오후에 제안서를 가져가서 그녀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When we go to see her, 우리가 그녀를 보러 갈 때 it will be helpful, 도움이 될 거예요. To give her, 그녀에게 주는 것이 뭘요? info sheet에서 info sheet는 정보지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including, 포함된 the order of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의 순서, the time of speech, 연설의 시간, 적정한 시간, the number of graduates taking part, 참여하는 졸업자의 수, and any other necessary details에서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적어서 갖다 주면 그 영양사분이 받아보고 나한테 졸업 연설하라고? 몇 분이나 해야 돼? 하고 봤는데 1시간 40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할래 이렇게 되겠죠. 봤는데 한 3분 이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어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기억하나요? 여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대사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사실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남자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여자가 내가 할게. 지금 바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가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바로 할게요. 여자가 할 일은 뭐예요? 의 답변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직업 장소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나요? 좋습니다. 답 확인하죠. 32번.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맞아요. 졸업생들이었다면 작년 졸업생 이런 내용 쓰지 않겠죠? 그래서 졸업생은 아니고요. 확실히 여긴 전문 회사는 아니죠. 부모님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답은 B 확실하게 뽑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도 같아 라고 얘기한 이유는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34 보겠습니다. 여자 중에 한 명이 다음에 할 일은 남자가 있잖아 인포시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영양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바로 할게 했으니까 short information document 인포시트를 만들겠죠. 됐나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보죠. 35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n's call에서 남자 전화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요. men's call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A. To get directions에서 가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방법. To inquire, 문의하기 위해서 about the menu selection에서 메뉴에 대한 걸 문의하기 위해서 selection까지 밑줄 그을 필요 없네요. C. To make a reservation에서 예약하려고. D. To file a complaint about their service.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접수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불만. 자, 네 가지 구분되나요? 위치 물어보려고 메뉴 예약 불만. 됐죠? 자, 36번.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을 보면요. What will the seating capacity? seating capacity는요.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어서 좌석 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술의 전당 갔는데요. 한 공연장이 350명 seating capacity였어요. 그러면 350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The men's table B. 자, 다시 한번 보죠.
What will the seat capacity에서 무엇이 좌석수가 될 거예요? 남자 테이블의 좌석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봤더니 Friday dinner reservation 금요일이란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seat capacity 2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4명, 6명, 10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available 해서 2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요. 3개 테이블이 가능하고 4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1개 테이블이 가능하고 6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없네요. 10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2개의 테이블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 6명 앉은 테이블은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약이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37번. What does the woman mention? 여자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자 대사 들어야겠네요. About the Northfield branch에서 Northfield 지점에 대해 여자가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키워드죠. It's conveniently 굉장히 편리하게 located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위치. It was featured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 Daily News에서 그것은요. Daily News에 제보되었습니다. 기고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Daily News가 특별하지. It has recently opened. 최근에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오픈. 뒤에서는요. Its menu, 그것의 메뉴 is different. 메뉴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메뉴이지. 자, 4개 보기요. 지점의 위치인지, 신문, 최근에 열었는지, 메뉴인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프까지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35번 문제 풀고 그래프 문제로 빨리 내려오실 거예요. 역시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타겟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풀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어느 정도 지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37번 답을 찾는 게 더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음성 재생하겠습니다. 역시 문제 35번부터 37번까지라는 안내문 나오면 보기를 외우다시피 보고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이 가죠. 갑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Hi, is this the Glendale branch? My name is Ted Costello, and I'd like to book a table for Friday night. Well, Mr. Costello, we are nearly booked, but I can fit you in for 7:30 p.m. That sounds great. It is for 6 people, and I want to book a table under the name Frank Whitmore. Let me check. Unfortunately, we're fully booked for tables appropriate for your group size. However, we do have larger tables. I think it would be too big for my group, but I'll take it if it's the only option. By the way, I read a review of your restaurant in the Daily News, and it said that some of your dishes do not contain meat. Is that right? Yes. However, the menu at the Northfield branch is quite different, so if you go there in the future, you should check. Number 35.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n's call? 아직 못 푼 문제가 있다면 문제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두 번째 문제인 36번을 얘기하면 Number 36. 이제 아직까지 이 세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Number 36 하는 순간 아휴 마킹할 때나 찍자 하고 다음 세트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세트 보기를 다다다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자 35번부터 우리 문제 내용 잠깐 그래프를 지우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대사 봤더니 남자가 Hi 이렇게 얘기하면서 Is this 여기가 거기인가요? 글렌데일 브랜치에서 글렌데일 지점이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렌데일 지점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서 제 이름은요 테드인데요. I like the book. 그래서 이 남자가 전한 목적은 뭐예요? 이미 나왔네요. 그렇죠? 저는요 예약하고 싶어요. A table. 그래서 테이블을 예약한다는 거 어떤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얘기한 거죠. For Friday night. 해서 금요일 저녁을 자리 예약하고 싶어요. 금요일 저녁에 식사 예약 많이 하잖아요. 여자가 Well, Miss 코스텔로 그러면서 코스텔로 씨, 네, 테드 얘기한 거죠. 테드 씨, we are nearly booked 해서 우리는 거의 예약 다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테이블은요 거의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네요. But I can fit you. 하지만 너를요 fit 맞춰줄 수 있어요. 어디에요? In for 7:30 p.m. 그래서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은 예약 가능합니다. 5시 타임 끝났고요. 6시 타임 끝났고요. 7시 타임 끝났는데 7시 30분 타임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That sounds great. 좋아요. It is for 6 people. 그래서 지금 올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네, 맞아요. 6명인데 I want to book. 나는요 예약하고 싶어요. book a table. 자리를요. Under the name Frank Whitmore 해서 위트모어. 프랭크 위트모어 씨 이름 하에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어요.
최우선 씨로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해주지 말고요. 예약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여자가 let me check. 어디 봅시다. 이렇게 보더니 unfortunately 운이 없게도요. We are fully booked. 우리는 완전히 다 예약됐어요. For table. 어떤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이냐면 appropriate 적당한 for your group size. 당신의 그룹 사이즈에 적당한 테이블은 다 fully booked 됐어요. 자, 당신의 그룹 사이즈는 몇 명이었죠? 6명이었죠. 그래서 6명의 책상, 자리는요,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However, 하지만 we do have larger table. 더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제공하는 테이블은 몇 인승이겠죠? 몇 인승? 몇 명을 위한 테이블이죠? 맞아요. 10명을 위한 테이블이겠다. 우리 이렇게 확인 가능하죠? 아까 그래프 여러분 종이 한번 보세요. 그래프에서 본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6명 테이블은 0개였어요. 그래서 이게 예약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larger 테이블이 있다니까 당연히 10명을 위한 테이블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남자가 생각을 좀 해보죠. I think it would be too big. 우리한테는요 6명인데 10명 자리는 너무 크겠는데요. But I'll take it. 하지만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게요. 못 먹는 이 그 4명 남는 자리에서 받는 게 낫겠죠. The only option. If it's the only option에서 그것이 하나 남은 옵션이라면 선택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By the way, 그건 그렇고요. I read a review. 나는요, 여러분 리뷰를 읽었어요. 리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후기. 그래서 여러분 레스토랑의 후기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Your restaurant이요. In the Daily News에서 일간지에서 당신의 뉴스의 후기를 읽었어요. 당신의 식당의 후기를 읽었어요. And it said, 그게 말하기를요. Some of your dishes, 당신의 몇몇 요리들이 do not contain,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meat, 고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Is it right? 그게 맞나요? 했더니 여자가 yes, 맞습니다. However,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게 나오자마자 이 데일리 뉴스페이퍼 들리자마자 바로 가서 B 정답 뽑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에 밑줄 긋는 이유는 키워드가 나오는 곳에서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없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키워드가 나오고 정답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이 나오고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데일리 뉴스가 먼저 나와서 내가 정답을 틱했어요. 정답을 틱했어. 그랬는데 조금 더 듣고 나니까 However, the menu 얘기 나온 다음에 Northfield 이렇게 나와서 지금 키워드와 보세요. 키워드와 데일리가 가깝습니까? 키워드와 메뉴가 가깝습니까? 네, 맞아요. 키워드와 더 가까운 보기가 있다면 얘를 오답 처리하고 빨리 메뉴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밑줄을 긋는 건요. 그냥 긋는 게 아니고 정답을 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However, 하지만요. The menu at the Northfield branch. Northfield에 있는 지점의 메뉴는 quite different. 꽤 달라요. So, 그래서 if you go there, 네가 거기 간다면 in the future, 미래, 장래에, 나중에 you should check. 그래서 우리 지점은요. 메뉴에 고기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노르트필드 지점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꼭 확인해 보세요. 노르트필드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네요.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남자가 전한 건요. to book 해서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쉽게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우리는 더 large 테이블 제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인용 테이블 얘기한 거죠. 37번에서 여자가 이야기한 노르트필드 브런치의 특징은 고기 있는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달라요.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까지 확인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Part 3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렵게만 느끼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타겟 정확하게 세우면 문제풀이 탁탁탁. 첫 번째 문제 풀 때까진 여기 있어도 괜찮아. 두 번째 문제 나오면 넘어가고. 진행 순서를 잘 지켜서 하면 침착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바로 할 수 없어요. 적중특강으로 연습하고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Part 4로 이동하도록 하죠. 자, Part 4. 역시 지문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71번. What is the purpose of today's meeting? 했으니까 주제를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이 미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제. Part 4에서는요. 주제라든지 장소, 직업. Part 3는 장소와 직업만 제가 말씀드렸죠. Part 4에서는 주제까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쭉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토익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 시험은요. 여러분 마음 먹고 확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확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장소, 직업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들어서요 문제를 한번 푸세요. 혹은 초반에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하세요. 근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71번의 답을 못 찾았다? 그럼 일단 내려오세요. 72번과 73번을 푸시고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71번을 풀어도 직업, 장소, 주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또는 71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정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71, 73 풀고 나니까 아깝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올라가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단어 몇 개로 나를 홀렸다가 다 듣고 나니까 주제가 좀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됐죠? 자, 가죠. To elect, 선출하기 위해서 new company leader 해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것. 두 번째, to report, 보고하기 위해서 the new proposed board에서 제안된 board는 운영진이란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제안된 운영진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new board는 좋을 거예요. 세 번째, to discuss, 논의하기 위해서 the company problem, 회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문제가 obvious하네요. to inform, 알리기 위해서 customer,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about the company policy에서 고객이 눈에 띄죠. 자, 네 가지 구분되나요? 첫 번째, 리더 선출. 두 번째는요, 운영진이 새롭게 구성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요. 네 번째, 고객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됐죠? 자, 72번. 그래프를 보세요. What month? 어떤 달이 is this month? 이번 달인가요? 자, 그래프 보죠. The number of driver resignation. 그래서 resignation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임. 사임이라는 건요, 내가 사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사임 운전자의 수란 뜻이네요. 6월 달에는 12명 정도? 제가 게스팅하기로 7월 달에는 25명 정도? 뭐 이렇게 숫자가 쭉 보여서 6, 7, 8, 9, 10, 11월까지 돼 있는데 보니까 어떤 달이 이번 달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 달에 힌트를 주면서 물어본 내용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73번. What is the most likely? 역시 지문에서 나오면 무시하셔도 돼요. What is the next step of action? 다음으로 취해질 행동은 무엇이에요? 자, A 봤더니 select, 선출합니다. next agenda, 다음 안건을 선정합니다. next agenda. make the interval longer 해서 interval이라는 건 간격이란 뜻이죠. 그래서 간격을 longer, 더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interval longer. establish, 설립합니다. drivers union 해서 drivers union은 뭐냐면 운전기사 노동조합, 우리의 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un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discuss, 논의합니다. about the labor requirements에서 labor이란 건요 노동자란 뜻이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속 드라이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운송회사라면 운전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이 labor, 노동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혹은 내가 어디 식품 공장에서 포장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labor은 누구예요? 공장 근무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논의 이렇게 확인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프 확인하고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자, 71번부터 문제풀이 갈 건데요. 역시 얘가 question 71 through 73라고 얘기할 때 71번의 보기를 마음속 깊이 암기하듯이 보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갑니다.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Welcome, company seniors and leaders of Star Express. This meeting is being organized by the President, and he wants to directly and sternly address us concerning the difficulties we face. Star Express ranked dead last in the latest transportation report from the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Most of the reasons for the continuous negative customer feedback are related to on-time departure rates, over-speed driving, and unfriendliness. Please note the graphs in the paper handed out to you. You may notice the number of driver resignations has directly caused the previously mentioned problems. Looking at this month, we can see the most serious increase in resignation figures. We must establish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event breakaway groups. In the first half year, we turned down the driver union's demand, but it is time to look at it carefully. First on the agenda is the allocation of busing intervals. Number 71. What is the purpose of today's meeting? 다시 올라가서 71번 문제 확인해서 문제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Number 72. 하는 순간 이 세트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다음 세트 넘어가서 다음 세트 보기를 완벽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죠. Welcome! 오신 거 환영해요. Company Seniors에서 Senior는요, 고령자라는 뜻도 있지만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선배 집단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컴퍼니 시니어스와 리더스에서 운영자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좀 모인 자리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Star Express, 익스프레스는요 우리가 속달이란 뜻에서 운송회사라든지 아니면 택배사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 회사에 오신 운영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This meeting, 이 회의는요 is being organized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성됐냐면 by the president에서 회장님이 다 모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다 모였다, 이런 얘기죠. 두근두근하네요. And he wants, he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네, 회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원합니다. To directly, 직접적이고 sternly, 완강하게 address,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concerning, 전치사로서 무엇에 관해서 the difficulties we face, 우리가 face, 직면한 어려움들에 관해서 직접적이고 엄격하게 얘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71번의 문제를 회장님이 왜 모이라고 했어요? 이번 회의, 미팅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전 정답을 딱 뽑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타 익스프레스, 우리 회사는요, 랭크, 지위를 차지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네덜러스란 표현은요, 여러분 사전 찾아도 잘 나오지 않을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원어민들이 주로 쓰는 뉴스 기사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데드라스는 진짜 마지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In the latest transportation report에서 교통보고서, 최신의 교통보고서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꼴등했어요. 우리 회사 꼴등했어요. 이런 얘기죠. That last 표현 알아둘게요. From the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에서 한국 소비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회사는 데드라이스트에 랭킹됐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그렇습니다. Most of the reason for the continuous negative customer feedback까지 계속적인 부정적인 고객 불만의 대부분의 이유는 are related,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의 대부분이요, 연관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on time departure rate, 제 시간에 출발하는 비율. 맨날 버스 기다리는데요. 버스가 2시 버스라고 했는데 2시 20분이 돼도 안 와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 시간 출발하는 비율, overspeed driving, 과속한다는 얘기죠. 과속, 그리고 unfriendliness, 불친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보세요. 계속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은 대부분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려워서 한 문장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 눈치챌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Please note, 그래서 확인해 주세요. 뭔가를 봐주세요. The graph 해서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프 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프 볼 타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두 번째 문제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래프를 보세요. In the paper handed out to you, 너에게 나누어진 종이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세요. You may notice, 당신은 알아챌 수 있어요. The number of driver resignations, 사임한 운전자의 수라는 그 표가 has directed, 직접적으로 caused, 발생시켰어요. Previously mentioned problem. 그래서 이 운전자, 증가하는 사임 운전자 수가 직접적으로 앞서 말한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채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버스피드 했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출발 못했거나 불친절한 것이 운전자 수가 점점 작아지니까 내가 한 시간에 한 번만 운행하면 되는데 한 시간에 두 번 운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운전자가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달려야 되고 불친절해지고 시간도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의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You may notice, 알아챌 거예요. 이 수가 직접적으로 has caused, 발생시켰다는 것. Previously, 앞서 말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는 거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Looking at this month, 이번 달을 좀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문제 힌트 나오네요. 두 번째, 이번 달을 좀 보세요. We can see, 우린 볼 수 있어요.
most serious,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증가를 볼 수 있어요. in recognition figure. 그래서 figures, 사임 수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사임수가 가장 높은 이번 달이요. 거의 다 퇴사해서 우리 진짜 운전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달 몇 월 달인지 확인됐나요? 좋습니다. 자, we must establish countermeasures. countermeasure는 대책이란 뜻이죠. 우린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break away 이탈이란 뜻입니다. 이탈, 드라이버, 이탈 그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In the first half year, 상반기에 6개월로 잘라서 상반기 얘기하는 거죠. 상반기에 we turned down, 우리는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거절했어요. The driver union's demand, 운전자 협회, 운전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우리는 안 들어줘. 저기 월급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거절 이렇게 한 거죠. 사측에서 그렇게 했는데 but it is time. 근데 지금 시간이 어떤 때냐면 to look at it carefully. 그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노조에서 우리 휴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점심시간은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측에서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First on the agenda, 첫 번째 있는 아젠다는 is the allocation, 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of the busing interval, 버스 간격 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간격을 20분씩으로 할지 40분씩으로 할지 1시간씩으로 할지 이런 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요. 버스 인터벌에 대한 거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정답 간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first agenda,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이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첫 번째 안건은 뭐에 대한 거예요? 버스 배차 간격에 관한 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운전자 수의 손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건데 그것이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네,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죠. 71번에요. 다시 돌아가 봐도 계속 문제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컴플레인이었어요. 문제였어요. 이런 얘기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C 정도는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이번 달이 어떤 달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 찾아볼까요? The most serious increase. 가장 심각한 증가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벰버라는 거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3번에서 다음 이들이 할 일은 무엇이죠? 라는 건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논의한 게 맞아요. 배차 시간에 관한 것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배차 시간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배차 시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D 확인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74번 세트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봤더니 where most likely 무시할 거예요. Where is the announcement taking place? 어디서 taking place, 개최되다, 열리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담화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여서 저는 where 딴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자, A요. At the convenience store에서 우리 편의점 얘기한 거죠. At the business workshop이라고 얘기해서 사업 설명회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글로서리 스토어에서 선생님 컨비니언스 스토어하고 글로서리 스토어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간략하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글로서리 스토어는 조금 더 물건 양이라든지 종류가 좀 다양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맞춘다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t the clothing store에서 옷가게. 선생님 근데요 A와 C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여러분의 개념을 건드리는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75번. What is being offered? 무엇이 제공되고 있는 중인가요? On the 5th floor에서 5층이요. 자, 키워드 보죠. 5층. 뭐가 들린다고 그냥 가서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뭐 기다려야 되죠? 맞아요. 키워드 기다려서 키워드 가까운 것. 해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해석을 못한다면 키워드가 가까운 것을 정답으로 가야겠죠. 자, A요. Complimentary jacket에서 complimentary 한다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호텔에 갔는데요. 이런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료수에 이렇게 택이 달려있어요. 이 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complimentary. 자, 이건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셔도 돼요. 왜요? 얘는요. 무료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호텔에 갔는데 어떤 음료수에 컴플리멘터리라고 안 달려 있어.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요? 이거 음료수 뭐 얼마 하겠어요? 호텔 음료수는 엄청 비싸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8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거 호텔 가면 10,000원 뭐 이렇게 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딱 계산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셔야 될 돈이 한 108만 원입니다.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컴플리멘터리 반드시 알아두죠. 그래서 무료 자켓. 그래서 자켓을 공짜로 준대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은요. 선생님 저는 이 뜻을 몰라요. 우리 이거 조금 비워놓을 거예요. 뜻 몰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see a new collection of 이건 일단 컴플리멘터리 밑줄 거야겠죠. 자, see요. A new collection of summer clothes에서 여름 의상, 여름 옷의 새로운 컬렉션. 컬렉션은요. 이렇게 수집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네. 컬렉션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한국어가 탁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름 옷의 새로운 컬렉션이라는 건요. 이번 여름에 이렇게 프릴이 달린 티셔츠가 유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프릴 달린 같은 라인의 제품들이 쫙 나오는 거 우리가 뉴 하나의 컬렉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뒤로 같이 갈게요. Women's Designer's Bag. 그래서 얘는 백에다 비추면 되겠네요. 얘는 Summer Cloth. 됐나요? 자, B의 뜻은 모른 상태로 그냥 넘어갈게요. 되죠? 자, 76번이요. When will the place close on Sunday? 일요일에 이 장소가 문 닫는 게 언제입니까? 키워드는 Sunday 되겠죠? 자, 6시, 9시, 10시, 11시 됐습니다. 자, 문제 풀이 갈게요. 자, question 74 하고 할 때요. 74번의 문제를 외우는데 이거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어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죠. 왜요? Part 4에서 직업, 장소,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서 문제 풀고 다 푼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좋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74번 눈만 치세요. 자, 지금부터 가자.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Welcome, shoppers.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In 10 minutes, our final spring sale will begin. This means a further 20% reduction on our already reduced items. And don't forget, our sales event room on the 5th floor offers reductions of between 70% and 90%. We're practically giving away top quality overcoats, jackets, men's formal and informal wear, and women's designer labels. Don't miss out on them. Everything must be sold to make way for summer collection. For your convenience, our opening hours have been extended. We will be open from 10 a.m. until 10 p.m. every day except Sunday, when our closing time will be 6 p.m.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Number 74. Where most likely is the announcement taking place? 네, 못 푼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올라서 7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하지만 얘가 75번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Number 75. 다음 세트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세트는 사실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웰컴, 환영합니다. 쇼퍼스. 여기는 어디예요? 뭔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요 단어만 통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방문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방송이 있어요. In 10 minutes에서 여러분 시간에서 있는 후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0분 후에 Our final spring sale will begin. 해서 우리의 마지막 봄 세일이 시작됩니다. 활력이 돋죠. 응?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This means 이거는 의미하는데요. A further 20% reduction on our already reduced item. 자, 여기부터 갈게요. 이미 reduced, 감소된 아이템. 그래서 뭐냐면 이미 가격이 할인된 제품들에 20%의 할인을 further, 더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분 후부터는요. 20% 더 싸게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 파이팅이 돋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nd don't forget, 그리고 잊지 마세요. Our sales, 우리의 판매 이벤트는요. Sales event room은요. On the 5th floor. 자, 나왔네요. 5th floor 키워드 나왔죠? 5층에 있는 판매, 세일 룸은요. Offer, 제공합니다. Reduction, 다시 한번 할인을 제공해요. Of between 70% and 90%. 자, 정리해볼까요? 이미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10분 후에요. 20%를요. 더 깎아준대요. 그죠? 근데 5층에 있는 행사장에서는요. 70%에서 90%의 할인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we are practically, 우리는 실질적으로요. giving away 합니다.
top quality overcoat에서 overcoat는 위에 덧입는 겉옷을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자켓 입고 위에 또 코트 겨울에는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jacket, men's formal, 격식을 갖춘 informal,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안한 옷. 그리고 여자의 designers labels에서 label은 상표를 얘기하는 거죠. 디자이너 상표까지 giving away 다 여러분한테 다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5층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확인됐습니까? Everything must be sold. 모든 것들은요 다 판매돼야 돼요. To make way. 어떤 공간, space를 만들기 위해서 for summer collection. 그래서 봄 세일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상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봄 상품 다 처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our opening hour는요 has been extended, 연장됐어요. 그러면 가게 문을 더 오래 연다는 거예요? 더 짧게 연다는 거예요? 연장됐으니까 더 오래 엽니다. Will be open from 10 a.m. 10시에 열어서요. 10시 p.m.까지 해요. 12시간 운행하네요. Every except Sunday. 키워드 나왔네요. 일요일 빼고요. 일요일은요 어떤 때냐면 when 이유화가 Sunday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클로징 타임이 will be 6 p.m.인 일요일만 빼고 다 10시에 닫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overcoat, jacket, formal, informal wear, women's designer label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삽니까? 속옷 정도 간단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옷 팝니까? 양말? 그렇죠? 그런 것들. 비즈니스 워크숍은 전혀 아니고요. 글로서리 스토어도 역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전문적으로 팔기 때문에 클로딩 스토어를 확인할 수 있고요. 75번에서 5층에서 뭐 해요 했는데 자 보세요. 무료라는 얘기 있었어요. 70%에서 90%는 할인해 주지만 완전 공짜로 100%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답. 자, 두 번째에서 썸머 컬러즈의 새로운 컬렉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안 되죠. 봄 상품 처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뒤에서 여자의 디자이너 백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 얘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크다운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마크다운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지문에서 한번 똑같은 단어 찾아볼까요? markdown 무슨 뜻이야? 맞아요. 우리요? reduc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할인, 가격 할인 이런 뜻이죠. 똑같은 단어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70%, 60%, 뭐 off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70% 가격 할인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markdown이구나. 제가 여기에서 아까 뜻을 안 알려드린 이유는요. 중요한 건 시험을 보러 가면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 키워드를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컴플리멘터리를 몰랐어요. 그럼 자켓을 키워드로 선정해야 돼요. 근데 자켓을 키워드로 선정해도 우리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땐 분명히 그에 대한 힌트도 같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내려와서요. 선데이는 언제 닫아요? 네, 맞아요. 몇 시요? 6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죠. 보통 때는 몇 시에 닫는다고 했어요? 10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닫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상중하 구조도 잘 지키고 있고요. 다시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정답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형태 정도. 이 정도 문제 형태는요. 점수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 문제 다 타겟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파트 4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